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고은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관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입관식을 마친 후 전현직 삼성그룹 사장단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에는 전날부터 빈소를 지킨 상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규모 장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과 측근 외의 조문객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은 한 명씩 빈소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례는 오늘이 2일차로 4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8일에 이뤄집니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장과 별도로 원불교 신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을 예우하기 위해 장례는 원불교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단기순이익이 4,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에 따르면 3분기 순이익은 4,79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2% 줄었습니다. 계열사별로는 우리은행 4,807억 원, 우리카드 278억 원, 우리종합금융 187억 원 등입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으로 구성된 순영업수익은 1조 7,14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5% 증가했는데 이 중 이자이익은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에도 1조 4,8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 0.6%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외환 파생 관련 이익 등의 증가로 2,26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연체율은 0.32%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기가 작년 동기보다 60%가량 증가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02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올해 2분기보단 21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2조 2,87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 직전 분기 대비 26%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직전 분기 대비 487%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IT, 전장 시장의 수요 회복과 수율, 설비 효율 개선을 통해 컴포넌트, 모듈, 기판 등 모든 사업 부분의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기는 4분기 IT용 및 전장용 MLCC 패키지 기판 등 시장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고부가 MLCC, 5G 안테나용 및 모바일 AP용 패키지판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LG전자가 톰프리 무선 이어폰을 국내에 출시하고 무선 이어폰 시장을 적극 공략합니다. 오늘 LG전자에 따르면 톰프리 무선 이어폰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최상위 모델로 세계적인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 오디오와 협업해 완성도 높은 음질을 구현했습니다. 제품에는 자체 개발한 웨이브폼 이어제를 적용해 이어폰 착용 시 귀에 적용되는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귀 모양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이어폰 케이스는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구글과 연동하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매트 블랙과 글로시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하가는 21만 9천 원입니다. LG전자는 모던한 디자인과 명품 사운드를 갖춘 톰프리의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무선 이어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도 이전 논의로 들썩이는 세종시의 토지 시장이 3분기 상승률 4%를 넘기면서 과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3분기 전국 땅값이 0.9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0.16%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선 0.0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은 1.1%, 지방은 0.7% 오른 가운데 세종시는 상승률이 4.59%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도드라졌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2조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시장 상승세 등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다음으로는 서울과 대전, 경기 등의 순이었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최근 토지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해진 제주의 경우 마이너스 0.23%를 기록하면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한 반면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7월 36만 5천 필지가 거래되며 올해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던 토지 거래량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을 지난 20일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올해 도시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4조 4,491억 원으로 늘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17년 4조 6,468억 원에서 2천억 원 남짓 모자란 액수지만 연말까지 추가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2016년 이후 매년 도시 정비 사업에서 1조 원 이상을 수주하면서 도시 정비 사업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함남 3구역 재개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수주하면서 4조 4,500억 원에 가까운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과 함께 수주 잔고 1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무 건전성과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간추린 뉴스입니다.